네, 안녕하세요. 잡어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꽁치 채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채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새롭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학꽁치 낚시를 계속 다니면서 학경치 낚시 하시는 분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채비들이 다 비슷해요. 제가 그때 처음 영상에서 올린 이런 염주치 채비는 별로 없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 염주치 채비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던질지에 이런 어신치가 달려있는, 던질지에 이런 어신치가 달려있는 이런 채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학꽁치 채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채비는 지금 계절에 쓸 수 있는 채비가 아니에요. 이 채비는 형광등급 학꽁치를 잡을 때 쓰는 용도의 채비입니다. 지금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동해는 지금 3자 방파제나 포구에서 3자 학꽁치가 나오고 있고요. 형광등급 학꽁치가 나오고 있지만,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먼 바다를 나가지 않고 방파제나 포구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제 막 저번 달에는 저 볼펜급 매직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매직급을 조금 넘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해나 남해 방파제 포구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학꽁치는 매직급보다, 자 여기 매직급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학꽁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수심 50cm 안쪽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광등급을 잡는 때 유리한 학꽁치 채비인데, 이런 거는 빠르게 수심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을 때 아직 학꽁치가 50cm 정도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채비를 사용하시면요, 학꽁치 잡을 수는 있지만 저처럼 50마리, 100마리 절대 못 잡습니다. 왜 그런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게 던질지 어신치 채비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던질지 어신치 채비인데, 자, 이제 방파제에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면, 이게 파란색이 바다고요. 채비를 캐스팅을 하면 던질지, 어신치, 좁쌀봉돌, 돌에 바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좁쌀봉돌이 바늘 중간 목줄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채비를 썼을 때 수심을 50cm라고 잡는다고 치면은, 이 좁쌀봉돌과 돌의 바늘 무게를 합친 그 무게가 보교보다 무겁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감을 잡을 수 없겠는데, 하강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강 속도가 여기서 50cm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 한 2초 정도 걸립니다. 2초 정도 걸려요.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한 1.5초에서 2초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2초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거 던지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밑밥을 골고루 5분 간격으로 밑밥을 투척하라고 얘기했어요. 밑밥을 뿌리는 이유는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함도 있지만, 특히 학꽁치 같은 애들한테 학습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밥을 5분 간격으로 투척을 합니다. 밑밥 5분 간격으로 투척을 하면, 처음에는 밑밥을 뿌리면 애들이 도망가요. 뭐가 위에서 떨어진 줄 알고 도망갔다가 냄새 맡고, 이거 맛있는 냄새 나네 해가지고 다시 와요. 두 번째 5분 있다가 다시 던지면 또 마찬가지로 도망갔다가 먹을 거네 하고 다시 와요. 근데 세 번째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요. 네 번째까지는 던져도 상관없는데, 귀찮다면 굳이 세 번째에서 끝내셔도 돼요. 세 번째 이후 네 번째부터는 이런 찌를 던지시면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달려들습니다.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달려드는데, 지금 방금 던질지 어신치 채비를 던질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던지면 채비가 처음에는 이렇게 펴져요. 펴지다가 2초 만에 이 무게 때문에, 좁쌀봉돌, 돌의 바늘의 무게 때문에 하강 속도가 순식간에 2초, 1.5초에서 2초 사이에 50cm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직선이 돼버려요. 이거는 어신치니까, 얘는 어신치니까 이렇게 서 있지만은 이 바늘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버립니다. 일직선으로 서버리는데, 제가 걸리는 시간 2초라고 얘기했죠. 애들이 여기까지 이 퐁당 소리 들으면서 달려오는데 5초 정도 걸려요. 5초. 달려오는데 5초 정도 걸립니다. 자, 2초 만에 떨어지고 3초 있다가 이 학꽁치들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꽁치 밑에, 학꽁치를 보시면은 턱이 좀 길고 주둥이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를 못 봐요. 밑에를 못 보지만 정면에 있는 이 바늘이 보인다는 거죠. 이 낚싯줄이 보이는 거예요. 낚싯줄을 보고 회피합니다.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 밑으로 내려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학꽁치가 형광등급이라면은, 형광등급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먼저 보이겠죠. 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바늘이 먼저 보입니다. 미끼를 건 새우가 걸려있는 바늘이 먼저 보이겠죠. 그래서 다가가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은 형광등급 애들은 기본적으로 1m나 2m권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2m라고 해도 보통 밑밥을 치면 어느 정도 부상을 해요. 한 50cm 가량 부상을 해요. 부상을 해서 이제 이 새우를 먹고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채비로는 50cm로 줘도 30cm 줘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줄이 하강을 해버립니다. 하강을 하면 이 줄이 보여요. 학꽁치가 멀리서 이 줄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먹이를 눈 밑으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먹이를 먹으려고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 낚시꾼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니 바닥에 학꽁치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바늘에 안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초보자분들은 하셨을 때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채비도 정렬을 시켰고 수심도 어느 정도 맞췄는데 왜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바늘을 안 먹는 걸까? 바늘도 조그만 거 쓰고 시킨 대로 유튜브를 보고 시킨 대로 새우도 잘 꼈는데 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바늘이 이미 바닥으로, 바늘이 일직선으로 떨어진 데다가 애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먹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고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먹어도 위에 있는 고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먹질 않아요. 특히 학꽁치 같은 애들은 턱이 길기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요. 줄만 보고 이 줄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채비는 지금 시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시방에 가서 낚시 용품을 사시면 이 염주치 채비와 이 채비를 동시에 사세요. 왜냐면 누어 낚시나 원투 낚시 또는 초보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던질지가 없습니다. 낚시 오래 한 저 같은 경우는 구멍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구멍치 갖다 써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두 개를 사시면 나중에 이 채비 하나만으로도, 이런 혼합 채비만으로 동해, 서해, 남해까지 모든 낚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꽁치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서해에서 낚시하는 낚시 기법이랑 남해에서 하는 낚시 기법, 동해에서 하는 낚시 기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 채비는 동해, 서해, 남해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채비입니다. 왜냐면 제가 동해에서도 해봤고, 이 채비를 가지고 동해에서도 해봤고, 남해에서도 하고, 서해에서도 하거든요. 제가 검증을 합니다. 일단 3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채비를 샀는데 과감하게 이 채비 이 밑에 이 목줄을 잘라요. 자,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잘
잘 말아가지고 한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집에다 따로 보관하셔도 되는데 아마 제 완성된 채비를 보시면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던질지만 남았어요. 이 던질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던질지가 무려 6년이나 지난 던질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썼죠. 이 정도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쓴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초립대 수리용으로 제가 이 순간 접착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데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얘를 이 돌의 위쪽이 아니라 이 던질지 아래 위로 도래가 달려 있는데 도래 안쪽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낚시 가기 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굳힌 다음에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갔다가 바닷물에 이 순간 접착제가 묻으면 순간 접착제가 좀 녹는 것 같아요. 부식이 되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쪽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이거를 미온수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놨다가 수건으로 닦아서 자연 건조시킨 다음 뭐 WD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저기 뭐 녹슬지 말라고 뿌리는 건데 뭐 공장 같은데 저는 공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기계 쪽을 만지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알아요. WD를 한 번씩 딱 뿌려주면 녹도 안 쓸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 6년째 쓰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뭐를 다냐?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던질지 염주치 채비입니다. 던질지 염주치 채비. 자, 염주치 채비인데 보시면 바늘이 3개 달려 있어요. 하나, 둘, 3개. 앞에 2개는 예비용이고 이제 뭐 세 번째 게 이 염주치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염주치에 묶여져 있는 거를 한번 풀어야 돼요. 염주치에 묶여져 있는 채비를 풀겠습니다. 자, 채비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보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3m 되는 것 같습니다.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우, 줄이 뭐 몇 바퀴를 돌려야 되네. 한번 쓰시면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나중에 종이 같은 데다가 이 채비를 돌돌 말아 놓으시면 다음에 또 낚시할 때 쓰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자, 염주치 채비에 달려있는 바늘이네요. 이렇게 2개는 예비용으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예비용? 자, 이 바늘에 바로 도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늘에 도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늘에 도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늘이 찢어지면 이 도래에 있는 부분에 이 목줄을 자르시고 가위로 끊어내시고 새 거를 여기다 끼시면 돼요. 이 목줄을 돌에 연결하는 연결법은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 바늘 연결법, 돌에다 묶는 연결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낚시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쪽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늘이나 돌에 묶는 법. 저 같은 경우는 팔자 매듭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매다수를 한번 재볼게요. 뭐 1m, 2m. 일단 3m가 넘습니다. 일단 3m가 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1.5m입니다. 1.5m. 자, 1.5m를 바늘에서 맨 끝에 줄까지입니다. 바늘에서 맨 끝에 줄까지 여기 이 던질지에다 묶는 곳까지 해가지고 1.5m가 필요합니다. 1.5m, 1m, 이 정도가 1.5m. 자, 이거를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또 한쪽에다가 이렇게 놔요. 나중에 보관하셨다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1.5m가 나왔어요. 1.5m를 자, 이 던질지에다 묶어요. 던질지에다가 묶겠습니다. 던질지에다가 자, 이렇게 묶을게요. 자, 8.매듭.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었으면 남은 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연주치가 이렇게 네 가닥이 있습니다. 연주치 네 가닥이 있는데, 야,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맨 끝에 맨 앞에 있는 이 제일 작은 염주치, 얘랑 돌의 무게에 대해서, 부력과 이 돌의 무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작은 염주치랑 이 도래가 비교를 했을 때, 염주치가 3이라고 하면은 이 도래가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염주치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놨을 때 이 염주치가 살짝 물에 잠겨요. 그러면 저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겠죠.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정확히 한 가운데를 찢어서 두 개씩, 자, 이런 식으로 바다에 캐스팅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바다에 이렇게 캐스팅을 해요. 캐스팅을 하면 염주치, 던질지, 그리고 염주치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도래, 그리고 바늘순입니다. 여기는 좁쌀봉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 채비를 캐스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좁쌀봉돌이 일단 하나 빠졌기 때문에 도래의 무게에 의해서 이 염주치 앞에 부분은 도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한 5cm? 5cm 정도 됐죠? 5cm만큼 이만큼 떨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수심 50cm를 주었다고 제가 예를 들게요. 수심 50cm. 수심 50cm를 이렇게 주면은 이 도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꺾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자, 이렇게 바늘 부분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바늘에 꽂혀있는 이 바늘도 굉장히 작지만 이 새우 자체에도 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일직선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초 이상 걸려요. 10초 이상. 10초 이상 걸리면 학꽁치가 보통 먹이를 먹을 때 바늘이 이렇게 물결치면서 이렇게 유속을 따라서, 이렇게 물속에 있는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먹이를 가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와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아까처럼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먹지를 않아요. 얘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이제 일직선이 되겠죠. 일직선이 돼버리면 이제 한 10초, 15초 정도 지나다가도 입질이 없으면 낚싯대를 한번 살짝 뒤로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은 얘가, 이 바늘이, 내려갔던 바늘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떨어져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던질지를 던지면 학꽁치 애들이 5초 만에 다가오겠죠. 5초 만에 오면 아직까지 얘는 떠 있는 거예요. 수심 한 15cm에서 30cm 이 중간 사이에서 아직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목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늘이 앞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이걸 먹는 거예요. 먹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바로 던졌는데 이 수심 위층에서 먹었다. 그럼 애들이 물 밖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챔질해서 좌우 위로 챔질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 이 중간 정도에서 잡힌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 염주치가 오른쪽으로 끌려가면 왼쪽으로 당기시고요. 왼쪽으로 끌려가면 오른쪽으로 당기시라고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챔질을 했다. 빠집니다. 100% 빠져요. 애들은 바늘을 물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쪽으로 잡아당기면 바늘이 빠져요. 그러니까 달려나가는 쪽에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면 바로 입에 걸립니다. 걸리면서 끌고 올 때도 물 밖으로 해서 이렇게 막 애들이 가벼우니까 물 밖으로 막 끌려오면 안 돼요. 물 안에서는 달려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는 습성 때문에 이 잡아당기는 거하고, 저희는 잡아당기려고 하고 얘는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바늘에 입에 걸린 상태로 끌려오지만 물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바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까지 끌고 와서 이 앞에서 뚜러뽕을 하시면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채비, 자, 이렇게 제가 채비 설명을 벌써 끝냈는데요. 자, 이 채비로는 동해, 서해, 남해까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채비입니다. 만약에 이제 학꽁치가 형광등급이 되었을 때, 형광등급 되면 2m까지 떨어진다면서요. 자, 지금 1.5m잖아요. 이 염주치를 거의 끝에까지, 여기까지, 이 앞에까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 바로 1.3m, 4m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애들이 꼭 2m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던지고 한 1.34m가 됐어요.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낚싯줄이 1.34m까지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지는데 애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데 바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밑밥을 툭 척하게 되면 밑밥이 떨어지죠. 밑밥이 떨어져요. 밑밥을 그때는 좀 묽게 써야 돼요. 약간 건조하게 쓰면은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만 좀 묽게 쓰면은 빨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지면은 이 밑밥에 의해서 애들이 2m권에 있다가 살짝 부상합니다. 한 50cm 이상 부상을 해요. 그러면 얼추 이거를 1.5m로 했을 때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밑에서 여기 새우가 보이네 하고 먹어요. 먹고 끌고 갑니다. 그때 챔질하시면 돼요. 그때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뭐 정확히 아는데 이 염주치가 거의 다 잠깁니다. 형광등급은 이 염주치를 다 끌고 들어가요. 그때 챔질하시면 돼요. 그럼 손맛 좋습니다. 아주 그냥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채비만으로 이 볼펜급 그리고 매직급 형광등급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서해, 남해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채비입니다. 이 채비만 있으면 굳이 뭐 다른 영상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낚시 고수가 되신, 이미 낚시 선수가 되신 거예요. 이미 낚시 선수가 되신 거예요. 이미 제가요 챔질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렸고 밑밥 배합하는 것부터 저번 영상에 밑밥 배합하는 법, 밑밥 뿌리는 법 이거 다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뭐 던질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던질지와 어신치 채비 지금 계절에 소용없습니다. 잡을 수는 있는데 많이 못 잡아요. 50마리, 100마리 못 잡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 옆에 19분이 학꽁치 낚시를 했는데 19분이 다 던질지 어신치 채비를 썼습니다. 저는 염주치 채비를 썼고요. 염주치 채비를. 저 혼자서 50마리, 80마리 잡는 동안 옆에 분들 한두 마리씩 밖에 못 잡았어요.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이 던질지 어신치 채비를 안 쓰죠. 바로 그냥 던질지 어신치 채비 하나 사서 이렇게 사서 어신치 채비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 던질지에다가 염주찌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염주찌가 이렇게 학꽁치가 물었을 때 염주찌를 이렇게 싹 끌고 가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때 챔질하시면 돼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챔질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낚시하면서 많이 뭐 느끼는 건데, 낚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 낮에 태양이 좀 뜨면은 물에 빛이 반사되는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에다가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다가 뭘 던져도 입질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이 구간 바로 옆에는 좀 약간 그늘이 졌던지 그래요. 그럼 그쪽에다 던지셔야 돼. 그쪽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쪽에다 놓고 끌고 오셔야 돼요. 자기 쪽으로. 아니면 완전 발 앞에다가 던지셔야 되는데 발 앞에는 학꽁치들이 안 옵니다. 너무 가까이까지는 오질 않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반사되는 구간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유속이 너무 빠르지 않은 원만한 곳을 찾아야 돼요. 유속이 너무 빠르면 유속이 빠른 곳에도 학꽁치는 있습니다. 근데 잡기가 힘들어요. 입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유속이 너무 빠르게 흐르지 않은 원만한 곳을 찾아서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고요. 밑밥은 뱅어돈 파우더의 빵가루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감성도 제가 낚시 갈 때마다 옆에다 감성돈 밑밥 던지시는데
바로 옆에서 던지세요. 저랑 떨어진 거리가 한 2m 정도 되시는데 2m에서 저쪽 분은 감성돔 밑밥 던지고 저는 뱅하돔에 빵가루 밑밥을 던지는데 나중에 고기를 잡아서 배를 따보면 대부분이 다 뱅하돔에 빵가루 밑밥만 먹어 있어요. 감성돔 밑밥 절대 안 먹습니다. 감성돔 밑밥에 들어가는 크릴 자체도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애들이 못 먹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햄버거가 보통 자 손으로 잡을 때 이만합니다. 햄버거가 보통 이만해요.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손이 있기 때문에 한 입, 두 입 이렇게 먹다 보면은 다 먹어요. 근데 학꽁치는 손이 없잖아요. 한 입에 꿀꺽할 수 있는 것만 먹는데 이만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걸로는 크릴은 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감성돔 밑밥은 너무 빨리 하강한다는 거. 여기다가 투척 해보셔봐야 3초면 다 떨어져요. 애들 오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애들이 와서 먹을 게 없네 하고 돌아가요 그냥. 근데 빵가루는 이 수심 30cm까지 여기서 붕붕 떠다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와 먹어야지 하고서 빵가루 막 먹어요. 그러다가 크릴도 있네 하고 크릴도 먹다가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꽁치 크릴은 저 일반 감성돔 밑밥 크릴은 좀 약간 두툼해요. 통통하기 때문에 애들이 먹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학꽁치 전용 크릴입니다. 학꽁치 전용 크릴인데 보기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거 가지고 한 300마리 잡으면서도 이거 다 못 썼어요. 이거 다 못 썼습니다. 이거 양 되게 많습니다. 낚시점에 가서 사시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시는데 서해 거는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남해 거는 한 3,000원, 동해 건도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뒀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밑밥이랑 그때그때마다 들고 가서 쓰기 때문에 낚시점은 잘 안 들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꽁치 바늘 꿰는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크릴이 좀 작죠? 좀 작아요. 크릴이 좀 작은데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리고 학꽁치 바늘도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바늘을 준비했는데 이건 학꽁치 바늘이 아닙니다. 그냥 학꽁치 바늘 확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꽁치 바늘 확대본. 그냥 학꽁치 바늘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크릴도 마찬가지예요. 학꽁치 전용 크릴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늘 이렇게 두시고 등으로 깨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깨시는 분이 있는데 금방 빠집니다. 예전에 낚시 프로 채널에서 보니까 이렇게 프로가 등 깨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낚시를 16년 동안 하면서 제가 터득한 거거든요. 이리 던져보고 이리 끼어서 던져보고 저렇게 끼어서 던져봤는데 등 깨기가 가장 좋습니다. 잘 안 빠져요. 보통 물고기들은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좀 약간 바늘을 숨겨요. 바늘을 숨기는데 학꽁치는 바늘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껴서 바늘이 이렇게 나오게 끼세요. 학꽁치가 밑에 턱이 길기 때문에, 주둥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애들이 달려가다가 이 미끼를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바늘부터 입을 댑니다. 그래서 잡은 걸 보면은 미끼는 멀쩡한데 애들이 그냥 바늘을 먹고 올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미끼 하나 가지고 5마리씩 잡은 경우도 있어요. 미끼가 안 떨어집니다. 미끼도 안 떨어지고 바늘부터 먹어요, 애들이. 앙 먹었는데 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바늘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학꽁치 낚시할 때는 이렇게 약간 돌출되게 해서 미끼를 거시고 캐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등깨기를 하면 절대 진짜 세게 던지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좀 더 이렇게 정보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한 거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에 없는 거, 밑밥 던지는 거는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까먹으실까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챔질,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챔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바닷가로 이제 또 이번 주에 한번 또 가는데, 이번 주에 가서 좀 많이 피곤해서 그냥 좀만 잡으려고요. 한 100마리만 잡고 그냥 바로 올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선수가 되신 거예요. 선수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경험이 필요하겠죠. 이제 몇 번 가셔서 경험만 쌓으시면 학꽁치 고수가 되시는 겁니다. 선수에서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학꽁치가 20m 앞에 있는 학꽁치도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눈에 왜 보일까 했는데, 영화 혹시 타짜 보셨나요? 신세경 나오는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짜 영화가 있는데, 타짜 영화를 보시면 학꽁치가 아니라 타짜 영화를 보시면 거기 고강렬이 유해진 씨가 탑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타짜의 눈은 일반인 눈이 아니라고. 보고자 하면 다 보인다고. 낚시꾼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자 하면 다 보입니다. 멀리서 학꽁치가 20m 앞에 있는 학꽁치가 제 바늘을 먹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고수가 될 수 있으니까, 고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길을 안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바로 낚시 가셔서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낚시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